65회 조사요원 기출 문제 1 물음 1 풀고 있습니다. 물음 1의 지금 필요경비 부분 지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물음 1 안에 있는 총 수익 금액을 봤어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렸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까다로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와서 매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소득세 총 수익 금액으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법으로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좀 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려웠고. 자, 지금은 필요경비 찾아보겠습니다. 필요경비. 자, 필요경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필요경비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인세 공부할 때는 그걸 손금이라고 하죠. 손금. 손금은 그 손금이 아니야. 그죠? 손금 이게 아니고 손해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죠? 비용.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비용이야, 비용.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비용.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비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원가, 비용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인세에서는 손금이라고 표현하고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야, 정말 그게 차이가 엄청 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각각의 조금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수익, 재무회계에서는 수익 비용이라고 하죠. 수익 비용, 수익 비용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에서는 입금, 손금, 말하지만 손금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해. 알았죠? 손금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면 아닙니다. 손금 아니야. 손금은 이거고, 손금, 입금. 입금은 이익이 되는 금액. 수익이야, 수익 말 그대로. 이익이 되는 금액을 더할 익을 써가지고 더할 이익에 더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익이 되는 금액, 입금. 손해가 되는 금액, 손금이에요. 이렇게. 소득세에서는 뭐 수익, 입금을 총수익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수익이 아니고 수입. 나한테 들어온 거, 내 손에 들어온 그 금액.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 재산이 증가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업에서 총수입 금액. 필요 경비는 재무회계에서 비용, 법인세에서 송금, 소득세에서는 사업하면서 들어간 돈을 필요 경비. 사업하는데 경비가 필요하겠지.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아웃풋도 생길 거니까 내가 뭔가 투자해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내가 사업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필요로 하는 경비.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해. 그래서 그걸 필요 경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개념이 있나요? 필요라는 걸 굳이 이렇게 썼다는 개념은 불필요라는 개념이 있겠지. 그래 말하자면 그런 게 사상적으로 약간 숨어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 경비로 넣어야 돼라는 걸 굳이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뭔가 그런 논문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우기 쉽잖아. 사업자, 개인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뭐 근로소득자 할 수도 있고, 뭐 연금도 받을 거고, 뭐 기타 소득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모든 다른데 필요한 돈을 다른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 막 그런 돈을 사업하는데 필요 경비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건 필요한 경비가 아니니까. 그죠? 다른데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더 여러 가지 여기저기 들어간 돈들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여기 넣어서 필요 경비로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좋아요. 알겠죠? 필요 경비는 그냥 법인세에서 송금, 재무회계에서 비용을 말하는 거구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필요 경비라고 하는 거구나. 필요하지 않다면 얘는 경비가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돼.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얘는 필요 경비로 넣어주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필요 경비 자료. 요건 총수익 금액. 이 문제에서 총수익 금액 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1번.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필요경비 합계는 5억 5천만 원이야. 여러분, 손익계산서.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 이석위 이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했죠. 복식부기 의무자니까 그리고 그 장부 의무에 따라서 자기 의무에 따라서 잘 기장을 했었다라고 했지 아까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잘 작성해 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 동안 난 필요 경비가 이만큼 들어갔어라고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를 한 거지 쉽게 말해서 5억 5천만 원을 비용으로 쓴 거야. 그리고 밑에 항목도 적어놨겠지. 뭐 직원들 급여 뭐 1억,
그리고 뭐 아까 시멘트 만든다고 했지. 제조업 예를 들어서 시멘트 만드는데 원재료 구입 비용 뭐 1억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겠지. 그리고 뭐 전기요금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광고한다고 또 광고비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더해서 정리해 놨더니 손익계산서에 내가 적어뒀다는 거야. 장부에. 복식부기 장부에. 5억 5천만 원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자, 1번에 이 5억 5천만 원이 내가 이 이석위라는 사업자가 장부에 이렇게 적어뒀대. 그러고 나서 요걸 판단해 보는 거야. 혹시 실수로 잘못 넣은 게 없나? 혹시 넣어야 되는 게 안 넣, 비용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필요 경비 같은 표현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비용 처리, 송금 처리, 필요 경비 처리 같은 맥락으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말할 때 필요 경비로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은 게 혹시 없나?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해 본다는 거야. 연말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뒀는데 이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체크해 본다는 거지. 본인이 체크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하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든 체크해 보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5억 5천만 원이 5억 5천만 원이라고 해뒀는데 나중에 체크해 봤더니 이 5억 5천만 원 중에 한 3천만 원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필요 경비에서 빼야겠지. 그게 바로 필요 경비에서 빼는 작업을 하는 그 세무 조정을 뭐라고 해요? 필요 경비 불산입한다고 해요. 알겠죠? 법인세로 표현하자면 이건 뭐야? 송금 불산입이지.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이야. 회사라고 하면 회사가 송금이라고 만약에 1억이라고 해뒀는데 나중에 체크해 봤더니 접대비 한도초가 500만 원 있어. 너 1억이라고 1억이 접대비 안에 들어있겠지? 아니죠. 접대비가 1억 안에 들어있다고 해요. 송금 1억 안에 만약에 들어있다고 하면 야, 너 이 1억 중에 500만 원은 접대비 한도 초과야. 네가 쓸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거야. 그럼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 거야. 이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5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할 거잖아. 그지? 송금으로 인정 안 해.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반란해 주는 게 세무조정이잖아요. 그죠? 세무조정인데 자, 기본적으로 똑같아 여기도. 개인도 똑같다고. 다만 개인은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소득 처분 있죠. 유보, 뭐 마이너스 유보,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이런 거 연연해하지 않아도 돼. 거기 신경 안 써도 돼. 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재무제표를 공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따로 자기가 사후 관리하면 돼 그냥. 만약에 유보 이 일시적 차이, 유보잖아 유보.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인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개인도 당연히 그거를 그냥 유보라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장부상. 자기가 파악했다가 그거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조정을 만약에 하라. 그 소득처분이랑 세무조정을 하라고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라라고 하면 이거는 필요경부에 들어가면 안 돼. 필요경비 불산을 할 거야. 총수익 금액에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할 거야. 총수익 금액 산입 이렇게 해. 마지막에 소득처분 있지. 유보, 마이너스 유보, 뭐 배당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뭐다? 예를 들면 필요경비 불산입 그 사업자 본인 급여 예를 들면 2천만 원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냥. 필요 경비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만 판단하고 그 항목이 뭔지 금액이 뭔지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소득세에서는. 됐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항목 봅니다. 5억 5천만 원에 이런 항목들이 있대요. 인건비. 이 인건비라는 게 여러분 이 5억 5천만 원 안에 있는 거야. 인건비라는 비용이잖아, 이름이. 인건비, 뭐 직원 급여 뭐 이런 목록으로 적어 놓는 거지. 그걸 다 모았더니 5억 5천만 원이다. 지금 이 말이야. 이 5억 5천만 원의 내역을 분석해서 적정하지 않다면 뺄 거야. 비용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할 거라고. 지금 그 작업을 할 거예요. 봅시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인건비 중에는 이석이 대표자지 사업자 본인의 급여 2천만 원,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100만 원, 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 인건비라는 명목이 있을 거예요. 직원급여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거 이석이 사업자 본인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게요. 위에 보세요. 정리합니다. 중요해요. 자, 대표자, 사업자 본인의 급여야. 여러분,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X를 친 거야.
왜냐하면부터 말해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출자금의 인출로 처리한다는 거야. 이게 내 개인 사업이잖아. 내가 여기 이 회사에 쉽게 말하면 주인이야, 주인. 주주라고, 주주. 그지? 주인이니까 내가 내 비용을, 내가 가져간 돈을 비용 처리화할 수 없어. 비용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뽑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간 필수적인 지금 필요 경비를 지금 보는 거잖아. 알았어요? 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뭐라고? 여기 출자금의 인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출자금을 낼 거 아니야. 회사로 보자면 자본금, 자본금. 재무회계랑 법인세에서 말하는 자본금을 내가 낸 거 아니야. 그지? 구멍가게라도 내 거니까 내가 내서 내 사업을 하는 거야. 그지? 내가 만약에 내 월급조로 2천만 원 지금 가져가잖아. 2천만 원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건 비용이 아니고 뭐다? 내가 원래 냈던 이 회사는 내 거잖아. 내 거에서 일부를 그냥 떼가는 거야. 이게 재무회계 법인세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주주들이 배당을 받아가지. 회사가 장사를 해. 수익 비용 있지. 수익 비용 종업원들 급여도 주고 막 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이 있고 이게 자본의 이익잉여 칸에 쌓여 있잖아. 누적적으로. 그러다가 배당이 되면 주주들이 배당해서 받아가겠지. 배당을. 그지? 원본을 찾아가는 거야. 자기 거를. 그 배당은. 이익 내가 얼마를 투자했고 그래서 내 이 회사의 주인이 되었고 회사가 장사를 해서 출자금이 증가한 거잖아. 그 출자금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난 거지. 그래서 출자금의 일부를 원본을 가져가는 개념이야. 분배받는 거라고. 비용이 아니야. 지금 이 개념은 그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사실 우리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회계 실태 이론 막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우리는 필요 없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비용 처리가 아니라는 거야. 주인이 자기 거 가져가는 거는 비용이 아니다. 이것만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 뭐? 이 개념은 똑같아. 재무회계나 법인세나 소득세나 뭐? 주인이 자기 거를 찾아가는 거는 비용이 아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원래 자기 거를 제 재산에서 그냥 일부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 아니야. 결국 필요경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겠어?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애초에 내가 이런 걸 아니까 내가 가져가는 대표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재무제표를 만들 거잖아.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서 못 가져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불법이다 이런 말이 아니야.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데 뭐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필요 경비로서 비용화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말이야 지금. 내 사업체니까 내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면 돼. 근데 그거를 급여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도 돼. 상관없어. 근데 뭐다? 그 급여라고 가져가든 뭘 어떤 명목으로 가져가든 그거는 비용 처리화되면 안 돼. 내가 만약에 그걸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애초에 안 넣겠죠. 가져가도 돼요. 그냥 가져가고 비용 처리 안 하면 돼. 그냥 내가 출자금을 가져간 걸 하면 돼. 원본을 찾아간 거지. 주인이 자기 거 찾아가는데 뭐 문제 없어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뭐 초과 인출금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내가 이익금에서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그죠? 사모님한테 혼날 수는 있겠지. 너 왜 가져갔냐고 그럴 수 있겠. 농담한 겁니다.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애초에 필요경비에 넣지 않았다면 얘는 조정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뭐야?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라는 항목 안에다가 내 급여, 대표자 본인의 급여 2천만 원이라고 지금 비용 처리를 했어, 안 했어? 필요경비 처리를 했어, 안 했어? 필요경비 처리를 한 겁니다, 지금. 필요경비 처리를 한 거야, 지금. 이 인건비 5천만 원 안에 내 급여 2천만 원도 들어가 있는 거야, 본인 급여. 필요경비 불산이 돼야 돼. 그지? 이 2천만 원은 뭐다? 세무조정이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되는 거지. 필요경비 불산이 뭐 대표자 본인 급여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이렇게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이따 할 거야. 이따 보여줄게요. 한다는 것만 해야 된다는 것만 지금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시면 돼. 동의가 되죠? 오케이. 자, 이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본인, 대표자 본인의 사회보험료야. 사회보험료는 여러분 건강보험료든 뭐 연금보험료든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는 보험료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예요. 정리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는 대표자 본인 거더라도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를 올려놨더라도 문제되지 않아. 알아요? 알겠습니까? 정리돼요?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 이거는 암기사항이야. 이거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이해했잖아.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니야. 필요 경비 대상이 아니고 원본, 출자금을 가져가는 걸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필요 경비 불산입 대상. 오케이? 사회보험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 경비로 봐줍니다. 이거는 암기가 필요해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 경비 산입해줘. 해줘. 이거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걸로 봐준다고 금액으로.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문제의 핵심 이거야. 국민연금보험료는 여러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 아니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해주고 왜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안 해줍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들죠. 자, 근데 그게 둘을 뭐랄까 하나만 우대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서 차감을 해줘. 그러니까 필요경비 산입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연금보험료는 여러분 우리가 소득금액 그 사업소득 금액이 정해지고 다른 소득 금액들 있지. 뭐 근로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여러 가지를 합치면 그게 뭐예요? 종합소득 금액이잖아. 종합소득 금액에서 뭐를 빼면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주면 그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종합소득 공제 단계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 응? 알겠습니까?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빼주는 거야. 사업자가 지금 얼마야? 국민연금보험료 300만 원을 냈지? 나라에 냈잖아요. 그죠?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냈어요. 이 연금 300만 원은 안 빼주는 게 아니고 이 세금을 계산할 때 무조건 빼줘요. 건강보험료도 세금을 계산할 때 재주고 빼주고 국민연금보험료도 빼줘. 둘 다 똑같아. 공평해요. 똑같은데 단계가 다르다고. 어떤 단계에서 빼주느냐 그게 달라. 국민건강보험료는 뭐다? 어디서 빼준다?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넣어준다. 그 단계에서 빼주는 거야. 사업자의 필요경비 단계에서 빼주고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 단계에서는 안 빼줘. 안 빼주고 대신 어디서 빼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서 빼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종합소득 과표를 만드는데 그 단계 종합소득공제를 뺄 때 거기에 넣어준다고 이 300만 원을. 어디에서 넣어주든 여러분 차별이 없다고. 금액도 똑같아. 이 300만 원 넣어줘. 똑같이. 불입한 만큼 국민건강보험료 100만 원 여기서 필요경비를 해주고 국민연금보험료 300만 원도 필요경비로 안 해줄 뿐이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빼주지 않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과표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빼준다고 300만 원 전액 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국민건강보험료든 국민연금보험료든 결과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내가 세금을 낼 거 아니야. 산출세, 결정세액을 내는 그 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다 제해줘요. 공제해준다고, 빼주는데 건강보험료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그냥 인정해주는 거. 인정해줘서 그 단계에서 빼주고 연금보험료는 그 후에 소득금액 계산 단계까지 끝난 후에 과세 표준 단계에서 빼줘요. 금액은 똑같아. 불입한 거 다 빼주기 때문에 차이를 주는 게 아니야 절대. 단계만 달라. 하지만 우리는 수험생 입장이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국민연금보험료 단계에서 빼줄 거니까 지금 필요경비 산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때? 국민연금보험료 300만 원이 지금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에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이대로 두면 여러분 이중공제가 되겠지. 필요경비에도 들어가 있어. 그냥 놔둬 그냥. 신고할 때 놔둬.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소득공제도 연금보험료 공제로 또 300만 원 또 넣어. 그럼 이중공제 될 거 아니야. 300만 원씩 두 번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잘못 넣었다고 뭐 시끄러질 거예요. 뭐 과산세 내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만 넣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돼. 따라오고 있으면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죠? 자, 이걸 풀게요. 지금 이거 어딨냐? 자, 여기 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따라와라. 자, 필요경비의 계산. 자, 손익계산서 IS상 필요경비는 5억 5천만 원이에요. 그죠? 여기서 방금 본 거 정리하면 되잖아.
대표자 본인급여 2천만 원은 뭐다? 비용이 아니야. 얘는 최종 남는 거에다 네 원본 네가 투자해서 이득을 찾아가는 거니까 비용 처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다. 필요 경비가 아니다. 필요 경비 불산입.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 경비 뭐 줄여서 하자면 필요 경비 불산입 대표자 본인급여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하겠죠? 2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뭐다? 비용에서 지금 빼줘야 되는 거지. 너 아니야. 너는 비용이 아니야. 나가. 너는 필요 경비 아니야. 나가. 2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그죠? 그리고 뭐다?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헷갈리지 마. 국민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보험료도 둘 다 동일하게 내가 불입한 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빼줘요. 과표 계산 단계에서 과표를 줄여주는 역할을 똑같이 해. 똑같은 금액을 내가 지출한 만큼 똑같이 빼주는데 단계가 다르다고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서 빼줍니다. 하지만 뭐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빼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뭐다?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에서는 부인해줘야 돼. 똑같이 필요경비 이거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필불이라고 쓰는 것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거예요. 필요경비 300만 원을 필요경비에서 너 나와 3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따라오고 있죠? 자 보세요. 이제 3번 갑니다. 지급이자 중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급이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자로 줬다는 거예요. 이자로. 그러니까 뭐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차입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차입해서 돈이 없으니까 차입해서 어디 투자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될 거니까 시멘트 기계도 새로 살 필요 있다. 돈이 없어. 차입해서 사고 차입금 한 번에 못 갚으니까 이자로 주고 그러니까 정당한 비용이에요. 원래. 이자 비용도 원래 내가 지급한 이자도 상대방한테 지급한 이자도 보통은 필요 경비로 봐요.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연결돼 있다고 하면 하지만 뭐다? 우리가 지급이자 중에서 필요 경비 불산입 대상인 애들이 있죠. 우리 법인세에서도 뭐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대상인 애들이 있지. 이따가 할 거야 또. 문제 2번 문제 3번에 또 나와. 법인세에서도 나와. 비슷하게.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그거에 있다고요. 여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500만 원 있는데 얘들은 뭐다?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야. 내가 사업상 필요해서 지급한 이자니까 웬만하면 필요경비로 해주고 싶어. 하지만 뭐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이게 필요경비가 아니라 건설 자금으로 유보로 뭐 유보 처리해둬야 된다거나 자산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당장의 필요경비가 아니고 유보 처리해서 자산으로 건설 자금으로 쌓아뒀다가 먼 미래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던가 여러 가지 목적상 지금 비용으로 인정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어딨어? 정리해뒀죠 여기.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는 여러분 일단 아니야. 인정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너 나와. 500만 원 나와. 이렇게 마이너스 500만 원 해줍니다. 자 여기 정리할게요. 소득세법상 차입금의 이자, 내가 지급이자, 그 지급이자 중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애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4개, 뭐야? 기업,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뭐냐면, 내가 여러분, 이자를 누구한테 돈 잘 썼다라고 이자를 줬어. 그럼 여러분, 상대방한테 이게 뭐야? 이자 소득이 돼야겠지. 그지? 원천징수하고, 그것도 나도 신고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하면, 상대방한테 이자 소득으로 잡히고, 이거를 나라에 신고해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주는 누가 받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채권자, 나한테 돈을 빌려준, 대여해준 이 채권자가 누군지 불분명해. 내가 무슨 명동에 가서 뭐 이렇게 막 그 사채업자 있지. 이 사채는 여러분 재무에게 나오는 그 회사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길 가다가 보면은 이제 돈 빌려드린 거 이런 거 있잖아. 돈 빌려드립니다. 이런데. 거기에서 내가 너한테 돈 빌려주긴 할 건데 나중에 이자 줄 때 그냥 현금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무서워. 막 그런데요. 그죠? 내가 누군지 알 필요 없다. 근데 도망가면 죽어. 뭐 이럴 때는 했다고 해봐. 그래가지고 매달 거기 가서 현금을 막 줬어. 근데 거기에다가 원천 징수해야 되니까 누군지 알려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이런 뭐라 그러겠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채권자가 누군지 불분명해.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런 애들은 내가 지급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못하겠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 그죠? 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누군가한테 줬더라도 채권자가 불분명한 거에 대한 내가 이자 지급이라면
나한테도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데서 돈 쓰지 말라는 거야. 너 그런 데서 돈 빌려가지고 이자 내 거기 준 거는 이자 비용으로 송금 처리하지 않겠다. 필요 경비로 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정책상 그런 거니까. 투명화하겠다는 거죠. 양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최대한 그렇게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보는 순간 뭔가 안 좋아 보이지. 그냥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냥 한번 듣고 이해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암기해야 돼.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니은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여러분 이거는 뭔가 뭐 불법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건설 자금에 충당했다면 우리 여러분 법인세에서 나오지. 그죠? 건설 자금 차입 자본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자본화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유보 처리하는 거죠. 자산으로 잡는 거야. 그죠? 요거는 재무회계도 있고, 건설 자금에 대해 가지고 자본화하는 거는 재무회계도 있고 법인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준다는 거는 결국 그 목적이 뭐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가 돈을 빌린 거니까, 결국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은행에 지급한다고 지불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건물을 위한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의 유보로 쌓아둔다고. 건물로 들어간다고. 뭐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법인세에 나와. 이따가 2번 문제, 3번 문제에 나온다고. 특정 차입금 유보 처리하는 거 나온다고. 거기서 공부할 거야. 이거는 뭔가 돈이 부당하거나 내가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부당하거나 이래가지고 제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니은은 먼 미래 결국 건물의 취득 자금으로 건물 자금으로 본다면은 얘는 결국은 감가상각이 되거나 팔려 나가거나 하면서 그 취득 원가에 들어간 돈은 전부 다 비용화 될 거예요. 미래의 비용이야. 니은하고 기억은 아예 달라요. 기억은 제재 차원에서 하는 거고, 니은은 뭐랄까 나중에 미래 비용이지 지금 비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야 지금 니은은. 됐죠? 자, 디귿. 초과인 추금에 대한 이자는 여러분 이거는 법인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소득세에만 있는 개념이야. 초과인 추금은.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사업자 본인이 내가 내 돈 가져가는 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마치 회사가 법인이라고 하면 주주들이 배당 그냥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내 거야 원래. 내 몫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운영하다가 내가 가져가야 될 거 이상으로 가져가면 그거는 사업이 부실해지겠지.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해요. 그 경우는 내가 투자한 거 이상으로 이상하면 차입금도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시멘트 회사 4명이야. 법인이 아니고 지금 이 회사에서 내가 운영하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도 있을 거고 돈을 빌려온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은행 같은 데서 차입해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내가 그 돈을 막 차입금까지 내 인출금을 초과해서 막 은행에서 빌려서 이거는 시멘트 기계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 돈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막 가져가서 쓰는 거야 그냥. 은행에는 내가 처음에 사업 계획서 쓰면서 이거 뭐 시멘트 기계를 만들려고 돈을 빌립니다 라고 빌려놓고 내가 그냥 여기서 흥청망청 막 쓰는 거야. 그것까지 다 내 인출금까지 쓰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없죠.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문제 없어. 자기 자본을 쓰는 건데 문제 없는데, 내가 사업을 할 거라고 해서 빌려온 그 차입금에 대해서까지 막 돈을 뺐으면 그거는 뭐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부실해지겠지. 이 시멘트 회사가. 그거를 좀 제재한다는 차원에서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것까지 인출하는 거는 문제 삼지 않아. 하지만 그거를 초과해서 결국은 차입금을 건드린다는 말이야 이게. 내가 사업에 써야 될 차입금까지 내가 가져간다면 거기에 관해서는 제재를 해야겠다. 그래서 초과 인출금 분에 대한 차입금을 건드리는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은 부인할게라는 거야. 이거는 마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초과 인출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뭐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 개인적으로 쓰는 그 유용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꼴이야. 나라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 초과 인출금 뭐 인출하는 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 네 거니까. 근데 그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세법에서는 이 말이야, 이 말. 알겠죠?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잘 기억이 되니까. 알겠죠? 리을은 뭐예요?
업무 무과 자산 취급에 대한 차입금 이자야. 이것도 법인세에도 있잖아, 이거. 업무 무과 자산, 업무 무관 가지금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는 업무 무관 가지금에 대해서는 없고 업무 무관 자산. 만약에 보트를 샀어. 이 회사가 시멘트 회사인데 대표가 쓰려고 보트를 사가지고 막 신나게 놀러 다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업하고 무관하잖아. 그 업무 무관 자산이지. 근데 이거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했다고 해봐. 보트. 누가 보면서 아니 이 시멘트 만드는 회사인데 보트가 왜 있나요? 이거 대표가 좀 대표님이 심심하실 때 타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 타는 건 자유인데 이걸 왜 회사의 자산으로 돼 있어요? 안 되겠지. 자산으로 등재하는 것 자체는 뭐 등재하면 지가 등재하는 건데 업무하고 무관하잖아. 그지? 업무 무관 자산은 여러분 뭐다?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거야. 업무 무관 자산이 있다면은 차입금 대비 업무 무관 자산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어떻게 해요? 필요경비 불산입해. 지금 말하는 개념은 이따가 제가 지금 좀 길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거는 법인세에서도 도움이 돼, 이 개념은. 이따가 65회 회차에서도 여러분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송금 불산입, 이자 비용 송금 불산입 나와 있다가 문제 2번 문제 3번에 되게 크게 나와요. 크게.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뭐다? 채권자 불분명사채 이자니까 뭐 계산이 복잡하고 이런 거 없지? 지금 500만 원만큼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대여금에 대한 사채 이자를 내가 차입금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인 대여금, 내 입장에서는 차입금이잖아. 채권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내 차입금에 대한 이자야. 그거는 뭐다? 필요경비 불산입. 500만 원만큼은 너 나와. 비용 인정 안 해. 너 나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물을 떠왔습니다. 잠깐 물을 마실게요. 자, 4번. 지급 수수료. 비용이지. 수수료 비용. 내가 상대방한테 지급한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인 거야. 지금 손익계산서상 5억 5천만 원의 항목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손익계산서 안에 있는 비용 항목, 필요경비 항목, 지급 수수료라고 있는데 자, 뭐다? 사전 약정을 하지 않고 사전 약정 없이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요거 결론을 봅니다. 이건 뭐다? 내가 상대방하고 만약에 약정을 했대, 계약서를 썼대, 약속했대. 너 내가 뭐 우리 거래를 하는데 우리 너한테 내 물건을 사줘서 참 고맙다. 너한테 장려금 앞으로 내 물건을 계속 사줘. 라는 장려금으로 뭐 내 판매 금액의 몇 퍼센트를 줄게. 라고 해서 만약에 1억을 팔았다. 그리고 계약서에 4%만큼 장려금으로 줄게라고 서로 사전에 약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을 지원했을 수도 있고 그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사전 약정이 없어. 사전 약정이 없는데 그냥 내가 기분이 좋거나 그냥 앞으로 좀 계속 저 거래처하고 거래를 좀 계속 해야 되니까 400만 원 정도 장려금으로 줘야겠다라고 해서 줬다. 지금 이 경우는 그거지. 사전 약정은 하지 않았어. 사전에 주기로 약속하진 않았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400만 원만큼 판매 장려금을 줬다라는 경우예요. 결론은 여러분 어때? 내가 상대방한테 판매 장려금을 줬다면은 그거는 사전 약정 그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필요 경비로 봅니다. 이게 과거에는 조금 복잡한 게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차이가 없어. 옛날에는 사전 약정을 하고 판매금을 줬냐, 뭐 사전 약정을 하지 않고 줬냐, 이게 좀 처리하는 게 달랐는데 우린 지금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괜히 들으면 헷갈리기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히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사전 약정에 따라서 뭔가 달랐다고 뭔가 말한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애초에 여러분 이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 자체는 과거에는 달랐기 때문이야. 그지? 사전 약정 없이라고 이걸 읽고 나서 교수님께서 페이크를 주신 거는 이거야. 의도는. 야, 혹시 수험생 입장에서 야, 사전 약정 없이 주면 뭔가 부당한 거 아닌가? 야, 필요 경비로 인정하면 안 되나? 그래서 교수님께서 사전 약정 없이 주셨나? 이거 노리신 거예요, 지금 교수님이. 그런 거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알자, 우리 말씀드렸죠? 사전 약정을 하고 서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장려금을 줬든 약속 없이 그냥 야 기분 좋다 장려금 가져가 이렇게 줬든 준 사람 입장에서 두 경우 다 필요 경비로 인정합니다. 결론을 외우세요. 사전 약정이 있는 상태로 줬든
아닌 상태로 줬든 내가 지급한 장려금은 필요경비로 줍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정할 게 있어 없어?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 장려금 필요경비로 인정하잖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게 잘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잘된 일이죠. 잘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애니까. 그지? 조정할 게 없다. 점. 없어. 이 항목은 조정 안 해도 돼.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서 비용이 잘 들어가 있다. 확인만 하고 오케이 넘어가자. 이걸만 하면 돼. 됐죠? 5번. 제세 공과금 중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제세 공과금은 뭐다? 여러분 제가 여러라는 뜻이야. 여럿이란 뜻. 여럿. 세베란인가? 여럿의 뭐 이런 뜻 있죠. 영어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 제자야. 제군들 하면 여러분 제군들이라는 표현도 요즘 안 쓰지만 군대나 교장 선생님이 제군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라는 뜻이죠. 예를 드는 것도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제군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제세금이란 그런 뜻이야. 여러 세금이란 뜻입니다. 제세 공과금이라는 거는 세는 세금, 공과금은 공과금, 말 그대로 공과금이죠. 우리가 공과금을 많이 내잖아, 돈. 여러 세금 혹은 공과금이란 뜻입니다. 제세 공과금은 기본적으로는 얘들도 여러분 뭐 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전부 다 비용으로 봐요. 필요경비로 보는데 얘는 뭐예요? 법을 위반했다고 했지. 벌과금이야. 여러분 이거는 법을 위반해서 그 벌금으로 내는 거는 뭐다? 필요경비로 보지 않아요. 그지? 나라 입장에서 봐봐. 세법을 위반한 거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안 보고요. 세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이 있지. 지금 이 문제랑 관세법이지. 그리고 만약에 교통법규가 있어. 대표든 뭐 이제 그 직원이든 뭐 업무상 일을 하다가 뭐 과속해가지고 교통법규를 위반했대. 그래가지고 벌금을 냈대. 그거를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여러분 조세정의상 맞지 않죠? 그거를 비용 처리해 주는 거는 나라에서 조세정의상 맞지 않죠? 그죠? 나라에서 정한 여러 법규나 법 이런 거를 위반해서 낸 벌금, 벌과금 이런 거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200만 원 슬쩍 넣어놓은 거야. 슬쩍 관세법을 위반해서 벌과금 200만 원을 냈는데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에 넣어보자. 넣은 거야. 근데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아닌 거지. 이 대표야 이거 왜 넣었어?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필요경비 불산이 200만 원 하는 거지. 관세법 위반한 벌과금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안 돼. 법을 위반한 거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인 거예요. 필요경비에서 빠져. 그렇다는 거죠. 이따가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따가 정리하는 시간이 또 있을 건데 이래. 법을 위반해서 내는 거 있지. 법이나 법규 이런 거. 교통법규도 법입니다. 법규예요. 그걸 위반해서 내는 거는 필요경비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뭐 개인 간에 거래를 했는데 좀 늦었어. 연체했어. 연체에 대한 그 성금 거기에 대한 페널티로서 주는 거 있지. 지연돼서 주는 거. 뭐 연체 이자 뭐 지연돼서 주는 이런 이름들은 줍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내가 뭔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그냥 사인 간에 거래를 했는데 내가 줘야 될 돈을 조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늦게 줬다. 뭐 지연했다. 연체했다.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필요경비 혹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뭐다? 벌금, 규칙 위반, 법 위반, 법규 위반 이런 게 나오면 기분이 안 좋지? 딱 보는 순간 얘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낌으로 갑시다. 필요경비 정리 끝났어요. 손익계산상 필요경비는 5억 5천만 원이었는데 아닌 얘들 다 제외했어.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이랬더니 결국 진정으로 인정받을 만한 필요경비는 어때요? 5억 2천만 원인 거야. 이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음 1번에 길었던 물음 1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 총수익 금액 얼마였어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매출은 6억이었는데 그거를 조정했지. 차이가 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법 차이가 나는 친구들을 조정해서 우리는 6억 1,800만 원을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방금 필요경비를 계산해냈지. 5억 2천만 원. 그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거, 그게 뭐다? 사업소득 금액이지. 얼마입니까? 6억 1,800에서 5억 2천만 원을 빼. 그럼 9,8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물음 1번이야. 답안에 옮겨 적어 봅시다. 답안은 아까 제가 앞쪽으로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네. 이쪽에 있었나? 여기 있다. 자, 여러분 문제 1번, 물음 1번 사업소득 금액 계산, 제조, 건축, 자재. 지금 이거 있죠? 제가 손글씨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모든 표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볼 시험지 양식이야. 답안 양식이라고 지금. 빈칸에 적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총수익 금액 제가 여기에다가도 여러분 그냥 강의를 하는 거니까 100만 단위로 그냥 적었어. 하지만 여러분 교수님께서 뭐라고 적으라고 돼 있어? 원 단위로 적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다 적어야 돼요. 원 단위라고 교수님께서 하셨잖아. 지금 저는 강의를 하는 거니까 심플하게 숫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00만 단위로 그냥 적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다 적으셔야 돼요. 산출 근거에도 다 적으셔야 돼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해. 예를 들면 여기 금액에는 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원으로 적는 게 맞아요. 다른 걸로 적으면 틀린 거야. 엄격하게 말하면. 근데 사실 산출 근거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100만 단위로 적어도 굳이 틀렸다고. 산출 근거엔 뒤에 원 이런 거 없잖아. 그지? 없으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적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여러분들 뭐 모자라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원으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눈에 확 들어오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실전에서 시간이 너무 없다, 라고 한다면 산출 근거에 100만 단위로 적었다고 해서 교수님께서 빵점 주고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 여긴 꼭 적어야 돼. 원으로. 산출 근거는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짧게 적어도 크게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죠? 굳이 뭔가 뭐 삐딱하게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 그 곤란한 쓰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이 계산 단위도 이렇게 원 단위까지 다 하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요게 안전해. 알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근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 풀이했던 거 있죠? 그거를 그냥 여기 옮겨 적은 거야. 세금 계산서 매출액 6억. 거기에다가 금전 외 대가 수령 부가가치세법에서는 2천만 원이었지.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2,400만 원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플러스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총수익 금액은 이렇게 6억 1,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으면 돼요. 자, 뭐 근데 결국 여러분 부분 점수를 받을 게 이거밖에 없거든.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답에 좀 확신이 있으면 간단하게 적어도 되는데 내가 조금 부분 점수에 좀 부분 점수를 위주로 부분 점수를 꼼꼼하게 받고 싶다. 내가 답에 확신이 없어서 부분 점수 하나하나에 적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적어도 돼요. 금전의 대가 수령, 뭐 부 2천만 원, 소 2,4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조금 더 교수님께서 좀 하나당 좀 물음을 더 줄 수 있겠지. 산출 근거를 적기는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산출 근거가 없이 여기 6억 1,008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교수님께서 약간 고민을 하긴 하실 거야. 산출 근거를 적으라고 돼 있잖아. 그지? 여러분, 우리가 회계실무하고 달라요. 회계실무는 어땠어요, 여러분? 문제가 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문제다. 물음 1.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구하라. 물음 2. 중간에 중도 처분을 했는데 중도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구하라. 딱 이것만 있죠. 계산 근거를 적으라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하지만 우리는 답안 양식이 워낙 그냥 프리하게 쭉 그냥 빈 양식이었잖아. 그래서 답도 적고 밑에 교수님 이게 제 풀이 근거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소신껏 사실 적는 거야. 근거를. 그래서 회계 실무는 어때요? 풀이할 때 답이 맞으면 그냥 만점이야. 답만 맞으면 만점이에요. 근데 답이 틀렸어. 그러면 그때서야 교수님이 산출 근거를 보신다고 빈 옆에 적어 놓은 걸 보고 이 친구가 요 단계에서 실수를 했구나. 여기까지 맞았네. 그럼 부분 점수를 얼마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를 매깁니다. 회계신문은. 하지만 조사요는 좀 달라요. 조사요는 애초에 물음 한번 보고 올게요. 답안 양식이 기재하고 각 조정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뭐다? 부분 점수용인 거야. 이게 여기. 산출 근거 이게 항목별로 뭘 적을 거 있으면 적으라 이거거든요. 애초에 물음에 적혀 있잖아. 산출 근거를 적으라고 적혀 있잖아요. 항목별로. 그러니까 항목 하나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여러분 일정 채점을 할 때 이걸 보신다는 거야. 알겠죠? 6억 1,800만 원에 딱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거 당연히 점수를 주실 거고 부분 점수를 제가 이거 만점을 준다고 사실 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물음에 나와 있잖아. 근거를 적으라고. 그죠? 법인세는 이렇게 안 돼 있어. 법인세는 근거를 적는 칸 자체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좀 애매해 이게. 아시겠습니까? 법인세는 산출 근거를 적는 칸이 없어. 그냥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예를 들면 뭐 송금 불산이 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만 원 유보 이걸 적는 칸이야. 그냥. 그래서 500만 원인데 내가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600만 원을 적었다. 이렇게 하면 송금 불산이 뭐 유보 여기에서 그 점수가 들어갈 거고 숫자가 조금 다른 거는 좀 채점하기 좀 애매해져요. 애초에 산출 근거를 적는 칸이 없거든 거기는. 법인세 쪽은. 하지만 어떻게든 부분 점수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최대한 적을 건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소득세는 애초에 산출 근거를 적어라라고 하는 게 물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을 거는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칸이 애초에 여기 있잖아. 애초에 적어야 돼. 간단하게라도 적으셔야 돼요. 자, 필요경비. 필요경비. 정답 5억 2천만 원이고 손익계산서상은 5억 5천만 원 있었는데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2천만 원을 뽑아냈지 우리가. 그거를 여기 적는 거야 이 칸에다. 결과는 여기 적는 거고.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뭐 근거를 할 게 따로 없죠. 6억 1,800 마이너스 5억 2천 9,800이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 9,800이다 라는 거야. 뭐 이거 정도야 안 적어도 교수님께서 알지. 위에 바로 두 개 다 있는데 뭐. 그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빈칸이니까 그냥 넣는다. 총 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걸 교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부분 점수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9,800만 원이 정답이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거를 전 알고 있답니다 교수님 이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적으세요. 자, 요게 여러분 무릎 1번 마친 거야. 무릎 1번까지 지금 모든 풀이가 끝났어. 총 수익 금액, 필요경비,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의 무릎 1번을 한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걸 놓치면 안 돼.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리합시다. 문제 1번은 뭐예요? 소득세 신고에 가는 거야. 이석이라는 사람의 소득세 신고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사업소득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사업은 뭐다? 제조업. 무릎 1번에서 물어보는 거지 이게. 제조업. 지금 바로 이어서 뭘 할 거야? 무릎 2번. 무릎 2번 뭐예요?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걸 정리할 거야.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을 정리해. 그러고 나서 무릎 3번은 그 무릎 1, 무릎 2에 있는 소득 금액들을 합쳐야지. 종합소득 금액이니까 종합소득 대 종합과세되니까 종합소득 합치고 종합소득 공제 이어서 종합소득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빼는 게 무릎 3번이겠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야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게 무릎 3번인 거야. 알겠죠? 지금 우리는 무릎 1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1번, 무릎 2번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잠깐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